자, 조국 부인 결국 정경심이 4년 확정 그대로 받았네요. 그래도 이 정권에서 정말 검찰을 무시하고 뭐 검사 새끼들 전부 그냥 지 손아귀에 드는 놈들 이 말도 안 되는 뭐야 이죠.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몇 개월 하고 또 머리 휘날리고 또 그만두고 그 다음에 미친 소리 하는 걔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범법자 같은 인간 박범계가 와가지고는 또 눈치 살살 보면서 아우 이것들 언제 끝나 정말 지겨워 죽겠네 진짜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래도 재판이 정경심인을 4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우 정말 정의 구현 그렇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국민 중절 가야죠. 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얘는 애미애비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마도 그 조국이 그 개멋으로 살죠. 얘네 저 부부 맞습니까? 근데? 아니 부인이 깜빡이에 지는 이제 뭐 문재인 빼고 이렇게 안 갖다 치고 깜빡이 안 죽이는데 운동하면서 뒤에 뒤태그 뭡니까 이거 그래놓고 잠깐 올리고는 뭐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 뭐 벌써 많은 애들이 나가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잘못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SNS 할 적에는 정말 이게 조국의 SNS는 트럼프처럼 당분간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SNS 하면서 지금 하는 말 꼴을 보십시오.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너나 잘해. 누굴 뭐라 그러고 그럴 형편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지 부인이 잘못 저질렀으니까 재판부에서 4년 깜빵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 벌을 받고 있는데 지가 지 부인 깜빵 간 범죄자하고 사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정말 이 SNS 트럼프처럼 거짓말을 통속에다가 우리에게 어떤 현란한 쇼 조작을 하는 이 조국의 SNS를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 코로나 신규 확진 2223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2000명이 확진자가 넘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엄청난 확진자로 인해 폭망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또 기억 못한다고? 아, 이거 자꾸 떨어져서 큰일 났네. 마이크, 제가 주체를 못합니다. 큰 거를. 자꾸 큰 거를 주니까 제가 자꾸 여기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0명 이상 창궐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었는데 됐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가을 겨울에 엄청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자영업자는 전부 그나마도 뭐 5 가게 중에 한두 가게가 지금 망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아마도 가을 겨울 되면은 5 가구 중에 3 가구 반 이상이 문을 닫는 그런 우리나라의 뼈저린 이제 전부 들고 나와야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8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실 쪼그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아도 월드가 아니고 이리리리리 코리아나가 부른 노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오직 문재인 머리에는 자영업이고 개판이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키키키키키 벽을 넘어서 이거 뭡니까? 오직 북한과의 쇼로 해서 우리의 국민들을 딱 한 방에 보내버리고 왜냐? 개 돼지만도 못한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찍어주게 돼 있다. 왜? 지금도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뭔가가 폭탄이 하나 날라오면 백령도에 이번에 날라오지 않을까. 천안함이 아니고 천안함 전부 그냥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고 난리가 났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 북한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이 정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코로나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큰 소리는 뻥뻥 쳤고 자화자찬을 했죠. 우리 K방역 치명률은 세계 최저 수준 표준이다.
그러면서, 짧고 굵게! 짧고 굵게가 2주, 3주까지 봐줄게. 한 달, 일주일이 흘렀네. 짧고 굵게가, 어떤 건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벽을 넘어서 오직 이거 하나 잘하면 나는 되는데 내가 지금 짧고 굵게 이건 그냥 대충 얘기하면 되는 거고 K방역은 무슨 얼어 죽을 K방역이야. 그런 거 치워버려. 그냥 김정은이 악수만 하면 돼. 저쪽에. 그럼 끝났어. 이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청와대에서 또 그냥 듣는 얘기랑 북한 얘기 그 쇼만 지금 계속 작전을 짜고 있으면서 하녀들, 시녀들, 뭐 하인들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와서 대통령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니까는 뭐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부하들이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요 북한 그래요 쏜다 그러세요. 그래 협박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무서워합니다. 뭐 백령도 잠깐 백령도에 사람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람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대피 뭐 다 해놨겠죠. 뭐 하나만 붕 치면은 그냥 국민들이 갑자기 서울하고 충북하고 부산하고 대구에서 전쟁 나는데 왜 그래 정말 문재인이 맞아 그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협박 한번 하고 한미훈련 그냥 미국하고 저번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바이든이 뒤가 앉아있고 무릎을 꿇고 갑자기 거기서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고 이 표정이 그래 미국 정말 군인들이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냥 부상자는 지금까지도 돈을 주고 있고 그거 생각하는 척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거 좀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딱 하고 한국 가면은 180도로 변해가지고 다른 소리 할 것이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자긴 싹 빠져있고 서른인가 저른인가 절간이나 가라. 무슨 국회의원들 쭉 70명이 나와서 무슨 사인을 했느니 뭐 했느니 한미 동맹 뭐 어쩌고 박지원이 늙은 게 또 나와가지고 이 국정원장 내가 그랬지 미국 가서 손주 손녀나 보고 여자하고 잘 살라고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도대체 김용호 선배도 그렇고 여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해. 아니 무슨 여자 사건으로 무슨 국정원까지 그만두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여자 때문에 그만두고 사표를 쓰겠다는데 그거를 반려를 했다고? 그 말 사실이야? 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서 지는 가한척 같은 노릇을 하면서 지 자식들은 전부 왜 미국에 있어? 되게 웃기네 진짜. 지 자식 연놈들은 전부 미국에서 지금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지는 한국에 나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눈에 들은 거 아니야. 거기서 무슨 모장 가지고 양말 장갑 같은 거 팔다가 아니야 모자 팔았나? 그런 거 하다가 거기 김대중이가 또 무슨 뭐 잘못돼가지고 뚝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미국 잠깐 가니까 누가 소개해가지고 박지원이가 물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냥 눈에 팍 낙찰이 되면서 따까리 뭐 이렇게 뭐 누가 돈 주니까 슈퍼챗 보니까 이렇게 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대왕마마 막 이렇게 그리고 요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계속 대왕마마 그래가 국정원 자리 하나 준 거 아니야. 난 김연경 저 누구야 유은가 정가 하는 그 여자 보면서 대통령 칭찬해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라 하면서 내가 지금 공산당 빨갱이 나라에 왔는 줄 알았어. 여기가 무슨 김정은 수령이야? 여기 수령이냐고. 수령의 나라에서 지금 4년 동안 지겨워 죽겠는데 지금 8개월 7개월 남겨놓고 아직도 수령 타령하고 있어. 이런 정말 방송도 하기 싫다 진짜. 여러분 방송하지 않고 여기서 끊어버릴까요? 정말 정말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 얘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백신이 무슨 모더나가 4천만 회가 온다면서 2회 맞히니까 9천 뭐 몇 개가 와가지고 이제 2회 맞힌다 큰 소리 치지 마. 되지도 않을 말을 왜 자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더니 또 말 바꾸고는 이제 자기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밑에 애들 얘기 밥 먹으면서 따뜻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앉아있지. 들어보니까는 뭐 준다고? 그래 내가 이거 방송해도 되겠지? 그럼요 방송하시면 됩니다. 백신
4천만 회가 옵니다. 그러더니 안 와. 그러더니 안 와.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나오죠? 김부겸, 송영길이가 백신 확보. 백신 확보. 왜 안 와? 지금 직원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50대부터 지금. 이거 어떡할 거야? 역병이 창궐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나마 백신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꼴찌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 꼴찌라고. 뉴질랜드가 무슨 한국 그 위에 있는데 뉴질랜드는 백신 맞든 안 맞든 한 명도 없었잖아. 초반에 이미그레이션을 차단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한 명도 없이 좀 있다가 이제 창궐되면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죠. 그래, 무슨 뉴질랜드 이런 데랑은 취급을 하지 마. 우리나라는 OECD, 코스타리카. 나도 코스타리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이딴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떨어져 있냐고. 꼴등. Our World in Data 조사해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꼴등이야. 도대체 멕시코보다도 못 맞고 콜롬비아도 아유 정말 아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라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다 치고 맞을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맞는다 치면 조금이라도 예방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뭔가 물총 같은 거 미국에서 식약청에서 허가도 안 난 것도 그냥들 맞춰가지고 그거 맞았다고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도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다. 그거 왜 맞아 그거를. 치워버려 그거는. 애당초부터 치워버려. 미국 들어갈 때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누가 질문을 했는데 네 이미그레이션에서 퇴짜 먹을 수도 있어요. 백신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OECD 국가 중에 이 한국이 꼴찌, 백신 접종 꼴찌. 그런데 대통령은 문재인이 나와서 백신 큰 소리 4천에 못 오나 들어온다. 그러더니 안 와. 그러더니 안 오니까 이제 입 다물고 에휴, 내 얘기할 거 없죠. 못하니까 김부겸하고 송영길이 빨리 얘기 좀 해. 그냥 그래도 마음 좀 녹여야지. 국민들이 지금 떨고 있잖아. 김부겸, 송영길이 백신 확보됐습니다. 며칠 전 얘기야. 그런데 오늘 기사가 또 뜨고 있어. 안 준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문재인이 하는 말은 우리가 바로 백신 확보니 뭐니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네요. 정부에서 국산 백신 내년 상반기 개발. 나 미치겠다 진짜. 내년에 상반기에 백신 개발을 한다고? 아니 우리보다 월등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 우리보다 좀 난 게 일본이야. 또 일본이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할 거 없이 이 나라는 왜 백신을 못 만들고 있겠어.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선진국인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냐고. 이로는 SK바이오 합성 항원 백신. 그러더니 갑자기 2025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인가? 내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2022년에 문재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뭐 하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2025년에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도약. 이때는 내가 볼 때 2025년에는 코로나가 끝나 있을 수도 있어. 참네. 코로나 끝나 있을 수도 있어. 여기다가 왜 돈을 2조인가 무슨 몇 조를 넣고 뭐하고. 지금 SK하고 뭐 이런데 지금 먹여 살리려고 그래? 응? 전부 바이오 이런 노래 있어 옛날에. 날 봐요 이런 거. 그게 누구더라 가수 이름? 일본 가서 활동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전부 바이오니 무슨 합성 항원 백신을 만드느니 뭐니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백신이 안 나오고 뭐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면은 문재인 정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년 한 3월까지 SK바이오를 띄워가지고 또 주식을 셀트리온처럼 팍 올려가지고 내 돈을 버네. 채태원이 노났어. 내가 볼 때 채태원이가 지금 최고 잘 나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꾸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게 임기 말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600조.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애가 야당의 이준석이죠. 여러분들 이준석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좀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응? 이준석이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선, 오늘이 만일에 대선이라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사입니다. 5% 차로 패배를 할 것이다. 2030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지가 무슨 2030이 무슨 우상인 줄 아나 봐. 이 어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도 35살, 40살이 지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정신이었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고 사기도 당하고 저도 사기 당했어요. 그 나이에.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가 3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지금 오늘 선거를 한다면 5%로 패배할 것이다. 2030을 잡아라. 그래서 네가 잘하면 2030 다 잡는 거야? 2030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봐. 전부 지금 널 싫어하고 있어. 점점. 뭐 하는 건데? 네가 하는 게 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평인 컬럼. 아주 글 잘 쓰시죠.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며 윤석열에게는 당에 입당하라고 압박했죠. 해서 결국 입당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입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져. 그거를 또 모면하려니까 지가 나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갈구는 얘기를 해. 왜? 더 떨어뜨려서 좌파가 돼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띄워서 보내드리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제가 볼 적에 스파이지 않나. 야바이꾼처럼 노는 이 결과가 어찌 될지 모든 것이 잘못된다면 너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어디 가서 여기 청담동 나타나면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내가 사람 패면은 깜빵하기 때문에 입이라도 그냥 한마디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저는 해줄 겁니다. 정말 더러운 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 탈당했다가 제3지대의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 뭔가 지 밑에 이 부하들도 없고 아무것도 따까리들이 없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유승민이 이거 지금 나와가지고 대권에 나와서 떠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는 김무생, 유승민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내 김무생이 이 늙은이 생각하면 또 무슨 공항에서 건방지게 무슨 트렁크를 갖다 빅 던져가지고 주워 올린 애가 또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제 김무생이가 시켜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화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이가 힘이 들었을 때도 있었죠. 뭐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편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을 향한 가학적 발언은 자신들의 부모때로부터 이어받아 벗어나지 못하는 웰빙 체질에 대한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표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수감한 윤석열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며 최재형을 대안으로 삼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최재형 씨,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카리스마도 없고 심심하고 문재인을 저쪽에다 집어넣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딜 들어오면 바로 그럽시다. 이런 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아직 지켜봅시다.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인식하에 정권 연장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와신 상담의 심리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깁니다. 자, 이 중에서 그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준석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데서 배워야 한다. 이준석은 서울과학고와 서울대에서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얘는 맨날 이거 하나 가지고 팔고 다니면서 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은행원 무슨 출신 아버지 잘 만나서 돈 좀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에 뭐 실력도 좀 있어야 되지만 뭐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워서 디지털과 말싸움에는 되게 능합니다. 얘는 아직도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은 얘는 무슨 텔레비 패널입니까? 지가 뭐 아직도 인기 영화 무슨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뭐 휴가철을 보내면서 뭐 얘는 자기가 다음 대권에 무슨 이런 정말 받지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쇼를 하고 있는 이 대목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애는 가만둬서는 안 되는데 지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이 야당 아유 이거 정말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이 야당 이 사람들 전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린애한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서 이 텔레비 패널 같은 그 야당의 대표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고 정작 김종인은 지금까지 제3지대 불가론으로부터 돌아서 또 될 만한 쪽에 붙을 요량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과거 김종인에게 잘못 배운 그대로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면서 임성열의 입당을 압박해서 입당을 했죠. 그러더니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찐 보수들이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장할 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중도를 추구하지도 못하는 겁쟁이들의 보수의 둥지를 차지하고 설치고 있는 이준석.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깎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늘려주고 나쁘지 않은 스탠스 운운하면서 대의는 없고 술수만 쓰고 있는 김종인이 해온 것 같은 간신배 역할을 하고 있는 어쩌면 좌파가 정권을 다시 잡으면 나는 중간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다음 자리에서 너희들이 뭔가 장관 하나 주지 않겠니? 젊은 장관 이준석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의 애기 정치인이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쓴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인류는 탕류. 탕류는 먹지 말아야 돼. 머리 아파. 탕류는 서로 다른 두 물이 합류 지점에서 선명한 선을 그으며 따로 그러나 같이 흐르는 장엄한 모습을 알지 못하듯이 그 모습은 새의 시선으로 보이지 지렁이의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든 걸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보수의 정체성을 흐리고 남로당식 진보의 정책에 중도의 베일을 씌운다. 정말 대단히 구구절절 대단한 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준석 같은 애가 김종인 할아범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물저물 중도 진보 합친 듯 하면서 보수 쪽에서 월급 받아 처먹고 여기서 보수인 척 하면서 꼬랑지 푹 내린 척 하면서 저쪽에서 전화하면은 이철이 전화 받고 그래요? 제가 형님 그래요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뭐 여기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뭐 얘기가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하고 그만둬야죠 이러고 있는 정말 탕류 같은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놈이 지금 야당에서 보수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프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칼럼 쓰시는 박재균 논설 주간이 쓴 내용 중에 좀 됐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그래도 권력은 잡고 싶은 나라. 너무 우려먹는 대한민국. 욕하면서도 혜택은 누릴 대로 누려 편가르기 놀아나면 약장수 계속. 1948년 오늘은 재헌 헌법 의결한
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정말 좀 길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참으로 징글징글하다. 햇수로 20년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준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한 뒤, 정통성을 부정하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부정은 좌파들이 배턴을 이어받는 스포츠가 됐다. 최근 여권의 지지율 1위 대선 주자도 이재명이겠죠.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 운운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먹고 취임 일성부터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역사로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 뚝을 허문 뒤 대한민국 부종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죠. 김대중에 의해서 노무현까지 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빨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빨리 떠나야겠다. 그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속앓이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눈물도 많이 흘린 적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이 빨들이 지금 갑자기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이거보다도 역시 최고봉은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와 보수가 득세해온 이 땅의 주류 세력을 고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임기 내내 집요한 세상을 바꾸기를 벌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차례. 정말. 그러나 노무현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빨 쪽으로 갔지만 결국 부엉이 바위에서 왜 죽었을까요? 깨끗한 척하고 반칙이 어떻고 특권의 시대가 어떻고 다 없애버려야 한다더니 자기 일가족들은 전부 부정부패에 나서서, 자기 자식들은, 제가 당시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때 거의 미국에 있었죠. 비즈니스 하느라. 그때 아들이 돈 받고 이렇게 집 샀다라는데 또 제가 가서 보기도 했고, 상당히 그 유명한 NBA 선수도 살고 있고 그랬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게 지금 네가 그렇게 주장하던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자식, 놈이 이 미국에서 빨 쪽으로 가 있는 너희 자식들은 왜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있니? 라고 혼자 떠들다가 배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최고봉이 문재인이었지요. 다 갖다 때려 잡아놓고 참지 못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재수 같은 그런 군도 돌아가시고, 눈물을 정말 곱씹으면서 지금의 우리들은 언제 정권이 바뀌나 진짜 씹어먹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전통성을 인정하는 북한도 아닌 이 나라에 악착같이 붙어 산다. 정말. 아니, 대한민국 싫고 북한이 좋으면 글로 가면 되지. 왜 악착같이 여기서 붙어 사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장관, 공공기관장, 심지어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싫다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며. 북한민국이라며. 북한 애들한테 다 각지 함께 위아더 월드 아닙니다. 라라리리라. 오늘 이 노래 많이 하네. 코리아가 부른. 네. 이 노래 하는 이 인간들, 저 선두들도 전부 좌파들이었죠. 예,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죠? 이 인간들 전부 조국을 비롯해서 보십시오. 요즘은 김의경까지 강남에다 집 사놓고 그래도 아직도 지가 잘났다고 내로남불 떠들고 있는 이 인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수 되고 변호사 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고, 지금 이 무슨 운동권 주사파 이 빨갱이들, 이것들이 전부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오랫동안 이렇게 으쌰 했던 이것들이 이제는 정권을 그렇게 오랫동안 잡으면서 아파트 사고 강남에 이제 그 꿈을 키웠던 강남, 정경심은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흐트러진 건지 뭐 방배동 아파트 하나로 끝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욕되게 하고 싫다고 하면서 자식 새끼들은 전부
싫다는 미국에 전부 99% 유학을 보냅니다. 아, 독일이나 이런 데 보내면 되지 왜 미국에 보내? 왜? 미국을 알거든. 응? 전부 99%가 미국이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혜택을 얻은 이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 정말 혀를 둘를 정도로 어이가 없을 이 화가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도 들어라. 그러나 오늘의 2030 세대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5060 세대는 부모들이 일제강점기와 독립 그리고 해방공간과 6.25 전쟁을 거치며 간접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 과정을 경험했지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2030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 어쩌고 그런 것은 더 이상 약발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유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는 것이 공정경제 아닙니까? 나도 흑수 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나한테 뒷구녕으로 뭐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노름하시고 엄마는 저 남대문에서 장사다 망해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고. 점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걸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이처럼 아버지 애비 잘 만나가지고 무슨 하버드 가고 무슨 이런 거 못했어.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MBC 내가 출퇴근하면서 돈 벌고 적금 들고 날 벌어야 뜨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엄청 힘들게 올랐어. 누가 나한테 무슨 뒷구녕으로 백 하나 쓴 거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공정을 부르짖는 겁니까? 백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펼쳐질 자신들의 미래. 이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